그래서 결국은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면 완전성, 진정성, 뛰어난 보편적 가치,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예전 어느 학술대에서 이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온가는 동아시아 민족의 다양성과 함께 보편성을 가진 매장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아시아의 보편적 문화유산 가치 속에서도 영산강유역 온가는 굉장히 탁월하다 이거죠.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해양성과 역동성까지 말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해양 실크로드,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 연구원이 지금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해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을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타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나온 유리구슬, 그걸 분석을 했더니 우리 마안 쪽에서 나온 유리구슬하고 성분이 일치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동남아 지역하고도 대한민국에 있는 마안 지역이 직간접적인 교류가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분을 각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시에 있는 이런 마안 유산을 어떻게 저기에 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하신 분들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퍼포먼스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 연구원이 있는 곳이 담양입니다. 저는 실은 그 담양 출신이기도 하고요. 근데 담양에 가면 북광주 IC라고 아시죠? 다들 저기는 한 번쯤은 다 지나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광주 IC를 만들면서 엄청난 유적이 확인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나중에는 이제 사저까지 결국은 지정이 했는데요. 담양의 응용리와 태명리 유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한 시기, 순수한 마한 시기에 만들어진 마한 소국의 도시입니다. 저는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마한의 어떤 나라의 수도다. 그럼 왜 수도냐? 이런 내용으로 사적 지정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마한 지역에서 조사된 마한 취락, 마한 마을 유적의 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400기, 500기 정도의 집자리들이 어우러진 마한 유적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응용리와 태몽리 유적에서는 무려 2780개의 집자리가 확인됩니다. 이건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도 저렇게 많이 나온 사례가 없고, 중국도 뭐 대륙이 크긴 합니다만은 저렇게 많은 수의 집자리가 조사된 사례가 드뭅니다. 일단 수량만으로도 이건 충분한, 우리가 마한유산의 세계 등재를 할 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공사진입니다. 북광주 IC를 만드는 지역에 열었더니 무덤뿐만 아니라 굉장히 겹친 중첩이 엄청 많이 된 마한시대 마을이 확인됐어요. 저게 중요성이 확인이 돼가지고 저 부분은 보존 조치했습니다. 내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다 덮었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어요. 저건 보존해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이 응용리와 태몽리 유적은 어느 한 지점에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은 면적의 이런 3000기에 가까운 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확인된 게 2780기이기 때문에 저 중간을 조사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5000기 이상의 집자리가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복원을 했더니 저 마을이 존속한 시간은 300년 정도 되는데요. 그걸 동시 타임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동시에 한 1000동 정도의 집자리들이 공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웬만한 군의 읍내를 보면 1000가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얼마나 큰 규모의 마을이 저기 있었는가. 저건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고 마한 소국의 수도,
지금의 서울과 같은 마을이었겠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저기에 또 개발을 담양군에서 추진하시다가 저는 너무 많은 수가 나오니까 담양군에서 그 추진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고 보존을 해가지고 사적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건 지자체장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유적을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담양군의 최영식 군수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그 민원인들의 욕을 먹어가면서 이 유적을 그냥 보존시켰어요. 이건 우리가 후대에 남겨줘야 된다. 우리 세에서 없애보면 안 된다. 최근에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명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 서울의 종묘 지금 매일 매스컴에서 시끄럽죠.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문화유산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계유산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인류가 한 세대의 인류가 지키는 게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뒤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2025년 금년 7월이었죠. 영암의 시종고분군이라고 하는 곳이 사적으로 이제 등극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사적이 됐느냐? 실은 이게 최초의 학계에서 전방호원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방호원분은 뭐냐면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천황가들의 무덤이 전방호원분이에요. 열쇠꼬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저게 이상하게 전라남도에만 1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일부 그 어용학자들은 저 전방호원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영산강류 일대를 임나, 일본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고분이었죠. 그런데 발굴조사를 했더니 전방호원분이 아니고 나중에 중첩된 무덤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걸로 사적이 됐느냐?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영암문화관광재단에서 사적이 된 기념을 하는 기념우표를 이렇게 발행을 했더라고요. 저것도 나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발굴 당시 장면입니다. 무덤이 이렇게 사다리꼴에 가까운 무덤이 처음에 있었는데 이것을 증축, 개축해가지고 네모난 무덤으로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돌방 무덤들이 5, 6개가 척혀이 또 쌓여져 들어가는 거죠. 처음 보셨던 나주 보감리 고분군에 41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그 정도의 수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약 7개가량의 무덤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돌방이 처음에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온간도 확인이 됐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온간은 만의 심볼이지 않습니까? 만 왕들의 심볼입니다. 온간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는 돌방이 만들어지면서 온간을 순장시켜요. 온간 무덤이 저 돌방 무덤의 입구를 딱 맞는 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온간이 격이 떨어졌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순장자니까. 그런데 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냐면 고대에는 국가가 출범을 하면서 국가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나타났던 거고 피지배자들을 사후 세계에도 데리고 간다는 게 순장제도거든요. 물론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지증왕 때 503년도에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시켜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순장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가야, 신라, 부여 이런 데서만 순장이 있는 걸로 이해했었는데 우리 마한 지역에도 순장이 확인이 됩니다. 뭐냐? 소국 단계에서 국가 단계로 도약을 하려고 이 지역사회가 꿈틀거렸다는 것을 저 순장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장은 나쁜 거야. 아,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한 세력들도 저런 순장을 갑자기 채용하면서 우리도 백제와 같은 국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학자들도 순장을 제가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여기엔 순장이 없었거든요. 자, 방금 이 유적에서 출토된
이건 신촌리 구분 표지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야스이 세이치가 처음 출토시켰던. 그런데 저 관의 머리 부분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쌍둥이 같은 관편 하나가 이 오기야 내동리 그 부분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연주문 구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저 나주 신촌리에서도 출토된 거라고 똑같은 연주문이 이곳에서 출토됩니다. 비록 파편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저 피장자도 금동관을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 가치가 평가를 받은 거죠. 영암에서 출토된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분의 도랑, 봉분 주변의 도랑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사슴, 돼지 이런 여러 모양을 한 토제품들이 출토가 됩니다. 이건 마을 사람들한테 없었던 매장 풍습이에요. 그럼 주로 어디가 있으냐? 일본 열도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야 라고 또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의 영암 마을 사람들이 저만큼 외부의 그런 장래 요소도 끌어다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장래 문화를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본제 어떤 유물이 나오면 다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당당하게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세계유산 등재에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유물이 나오면 세계유산 심의할 때 일본 관계자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거든요. 저게 출처가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당당하게 우리의 방어 논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한평 애덕리 고분군인데요. 애덕리 고분군이 이제 사적의 가치라는데 이 애덕리 고분군은 순수하게 마한 사람들의 고분군입니다. 이게. 마한 사람들은 묘하게 사다리꼴 모양의 고분을 좋아하셨어요. 동그란 형태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네모난 형태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동그란 형태와 네모난 형태는 실은 백제 사람들의 고유한 분형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한 사람들은 사다리꼴 무덤을 썼다. 근데 이 애덕리 고분군은 전부 다 사다리꼴 고분으로만 어우러져 있는 묘역이에요. 이 가치가 아마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주민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우리한테 뭐가 좋지? 이게 종묘하고 비슷합니다. 세계유산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그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유산을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을 지정하는데 반대를 하는 지자체도 제가 알기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이 어떤 문화유산 지정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반기지 않는 것도 여러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걸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유산을 지정하려고 할 때 그 심의위원들이 왔을 때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환영한다는 프랭카드를 들으면 본인들도 엄청 기분 좋아하고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 혹시라도 한쪽에서 우리는 반대하라고 해버리면 그건 100% 안 됩니다. 제 기억에는.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 담당 선생님들의 노력여야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그러면 마흔을 알아야죠. 그래야 설명이 되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는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사적 유적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은 우리 지역에는
이 영암, 또 나주, 담양, 해남 외에도 엄청난 마을 유산들이 각지에 확인이 됐어요. 어제 제가 한평에서 학술대를 하나 했습니다. 그 뭐냐면 온간에서 청동거울이 한 점이 나왔어요. 근데 온간 무덤에서 청동거울을 부장한 얘는 한평에서 출토된 사례가 유일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청동거울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외경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외경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무덤방의 주인이 온간이라는 거죠. 주체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에다가 사용을 했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일본제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었는데 어제 학술대를 해보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희석이 돼서 이제 전라남도 기념물로 우리가 지정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한평군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평에도 우수한 마을 유산이 많습니다. 무안에도 많습니다. 하순에도 많습니다. 장흥에도 많습니다. 순천의 이우단 보성에도 엄청난 유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자체에서 많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마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갈 때는 지금 논의했던 이 5개 유적 외에도 최소 10개 지역 이상이 대표 주자를 내세워서 이걸 결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저는 더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 가야 고분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갈 때 그런 작전을 쳤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남원 이게 연계가 돼서 세계유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도 아마 이런 유산의 폭을 좀 더 계속 확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했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10분 정도가 좀 남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질문도 좀 받고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갔으면 하는데 괜찮으시면 박수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